차를 타고 공사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공터였어요. 차가 멈췄을 때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해도 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이모가 좋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어요. 근데 어느새 이모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한바집 가는 게 설레고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감정 아내를 잃고 나서 처음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0년을 혼자 산 사람의 고백.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시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나 세면대 앞에 섰을 때 거울 속 여자는 여전히 낯설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내 얼굴이 이렇게 각이 졌던 게. 버스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천천히 물러가고 있었어요. 딸아이 등록금 고지서가 자꾸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달까지는 어떻게든 마련해야 해. 재개발 현장 한바지 컨테이너 문을 여니 어제 설거지한 그릇들이 가지런했습니다. 나는 앞치마를 두르고 쌀을 씻기 시작했어요. 80명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익숙한 통증이었습니다. 이혼 후 3년째 전국 공사장을 떠돌며 배운 건 단 하나였어요. 아픈 걸 참는 법. 이모, 오늘 국은? 젊은 인부가 들어서며 물었습니다. 된장. 점심엔 제육. 대답하면서도 손은 멈추지 않았어요. 물을 썰고 감자를 깎고 팔을 다듬었습니다. 칼 끝에 리듬이 생기면 잡생각이 줄어들었어요. 그게 좋았습니다. 점심 설거지를 끝내고 컨테이너 계단에 앉았어요. 담배는 피우지 않지만 이 시간만큼은 멍하니 있고 싶었습니다. 크레인 소리, 망치 소리, 인부들의 고함 모두 멀게 들렸어요. 힘드시죠? 등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작업복 차림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현장 소장. 이름은 강태수였던가. 한두 번 본 적은 있었지만 말을 섞어본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요. 짧게 대답하고 일어섰어요. 괜히 오래 앉아 있으면 게으른 사람처럼 보일까봐. 쉬세요. 점심 잘 먹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이 유난히 넓었어요. 나는 왜 그의 뒷모습을 지켜봤을까? 이상했습니다. 며칠 후부터 그가 자주 말을 걸기 시작했어요. 오늘 춥던데 따뜻하게 입으세요. 무거운 거 있으면 말씀하시고요. 사소한 말들이었지만 이상하게 귀에 남았습니다. 누군가 내게 신경 쓴다는 게 얼마만인지. 그날 저녁 다음 날 준비를 마치니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감자를 삶고 쌀을 불리고 김치통을 정리하는 사이 시간은 흘러갔어요. 문을 잠그고 나왔을 때 현장 사무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늦게까지 일하는구나.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길은 가로등이 듬성했어요. 어둠 속에서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저기요. 강태수였습니다. 나는 멈춰 섰어요.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태워드릴게요. 괜찮아요. 손을 저었지만 그는 이미 차 키를 꺼내고 있었어요. 어차피 그쪽 가는 길입니다. 거절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사실 무서웠던 것도 있었고요. 차 안은 담배 냄새와 기름 냄새가 뒤섞여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창밖을 보는 척했지만 신경은 온통 옆자리에 가 있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일하셨어요? 그가 먼저 물었습니다. 3달이요. 힘드시죠? 일이 원래 그런 거죠. 더 이상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나는 급히 내리며 인사했어요.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나도 모르게 차 안의 순간을 떠올렸어요.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언제였었지. 집에 돌아와 샤워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줄기 아래서 이혼 후 세웠던 다짐을 떠올렸어요. 다시는 남자에게 기대지 않겠다고, 혼자서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오늘 차 안에서 느낀 그 짧은 안도감은 뭐였을까? 잊었던 감정이 천천히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어요. 밥을 안 치고 국을 끓이는데 그가 들어왔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내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먼저 인사하지 않았는데 어제 잘 들어가셨어요? 네. 짧은 대화. 그는 커피 자판기에서 캔커피를 뽑아 들고 나갔습니다. 나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가슴 한쪽이 이상하게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런데 매일 아침 그는 한바집에 들렀습니다. 커피를 뽑고 짧게 인사하고 나갔어요. 나는 그 시간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점심시간이 지난 어느 날 인부들이 모두 나간 후 혼자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가 들어왔습니다. 아직 점심 안 드셨죠? 나중에 먹으려고요. 같이 먹죠? 그는 이미 밥을 퍼서 상을 차리고 있었어요. 거절할 틈도 없이 마주 앉았습니다. 젓가락을 들었을 때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침묵 속에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어색하지 않았어요. 맛있습니다. 별거 아닌데요. 인부들도 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온 밥이 제일 맛있다고. 나는 처음으로 그의 얼굴을 제대로 봤습니다. 깊은 주름, 거친 손, 햇볕에 탄 피부. 하지만 눈빛만은 온화했어요. 소장님은 이 일 오래 하셨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32년. 27부터. 가족은 물어놓고 후회했어요. 너무 사적인 질문. 혼자 삽니다. 아내를 일찍 보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더 묻지 못했어요. 나도 상처가 있으니까. 이모도 혼자시죠? 3년 전에 이혼했어요. 딸 하나 키우고 있고요. 쉽지 않으시겠어요. 익숙해졌어요. 웃으며 대답했지만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가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진 것 같았어요. 동정? 아니면 공감? 그날 밤 잠들기 전 생각했습니다. 이 감정은 뭘까? 외로움? 설렘?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어요. 그의 목소리가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점심을 함께 먹는 게 당연해졌습니다. 태수 씨는 내가 설거지할 때면 슬쩍 행주를 들었고 나는 그가 된장찌개를 좋아한다는 걸 기억했어요. 어느 날 비가 쏟아졌습니다. 아침부터 먹구름이 끼더니 점심 무렵 억수같이 퍼부었어요. 우산을 안 가져온 게 후회스러웠습니다. 저녁 준비를 마치고 나니 밤인데도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어요. 컨테이너 처마 밑에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그칠 기미가 없었어요. 그냥 뛰어갈까? 버스 정류장까지 어차피 5분인데. 우산 없으세요? 돌아보니 태수 씨가 검은 우산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깜빡했어요. 같이 가시죠. 괜찮아요. 뛰어갈게요. 이 비에 어떻게 혼자 가십니까? 내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우산을 펼쳤어요. 좁았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기엔 나는 그의 어깨에 바짝 붙어 걸었어요. 빗물이 그의 왼쪽 어깨를 적셔가는 게 보였습니다. 우산을 내 쪽으로 기울이고 있었던 거예요. 소장님 젖으세요. 괜찮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10분. 묘하게 길었습니다. 빗소리, 그의 숨소리, 내 심장 소리. 전부 다 들렸어요. 어깨가 스치는 게 느껴졌습니다. 이상했어요. 불편하지 않았으니까.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집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이 비에 버스 타고 가면 힘들어요. 너무 패 끼치는 것 같아서요. 어차피 저도 가야 하니까요. 차 안에서 젖은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어요. 화장기 없는 얼굴이 부끄러웠습니다. 창밖에 비친 내 모습이 초라해 보였어요. 집이 어디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차는 빗길을 달렸어요. 와이퍼 소리만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저기요, 소장님. 네.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계속 궁금했거든요. 강태수는 한참 침묵했어요. 신호등 앞에서 차가 멈췄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힘들게 사는 게 보여서요. 그래도요. 저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혼자 버티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아니까. 목소리에 무언가 묻어 있었어요. 슬픔? 공감? 나는 더 묻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어요. 그의 마음 속에도 뭔가 자라나고 있다는 걸. 집 앞에 도착했을 때 급히 내렸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내일 봬요.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계단을 오르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차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어요. 내가 집에 들어가는 걸 확인한 후에야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현관문을 닫고 벽에 기댔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게 뭘까? 다음 날 아침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화장까지는 아니어도 머리를 단정히 빗고 깨끗한 앞치마를 챙겼어요. 거울을 보니 이상했습니다. 내가 누구 보려고 일어나 싶었어요. 한바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 무사히 들어가셨어요? 네, 덕분에요.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는 걸. 한 달쯤 흘렀을 때 토요일이 왔습니다. 현장이 쉬는 날. 오전에 태수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시간 되세요? 네, 왜요? 같이 밥 먹으러 갈까요? 제대로 된 식당에서요. 손이 떨렸습니다. 이혼 후 처음이었어요. 남자와 밤 약속을 잡는 게. 옷장을 뒤져 가장 괜찮은 블라우스를 꺼냈습니다. 화장도 했어요. 연하게. 거울 속 여자가 낯설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입술에 틴트를 바르면서 생각했어요. 이러다 상처받으면 어쩌지. 약속 장소에 나갔을 때 그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평소 작업복만 입던 그가 깨끗한 셔츠와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와, 소장님 멋있으시네요. 이모도 예쁘세요. 서툰 칭찬을 주고받았습니다. 둘 다 어색했지만 행복했어요. 식당은 조용한 한정식집이었습니다. 미리 예약해뒀다고 했어요. 여기 제가 아는 곳인데요. 조용하고 음식도 괜찮아요. 정갈하게 나온 반찬들을 보며 입맛을 다셨습니다. 직업병인가 봐요. 음식을 보면 어떻게 만들었는지부터 생각하게 됐어요. 맛있게 드세요.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들. 나는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털어놨어요. 남편의 외도, 이혼 후 혼자 딸을 키우며 느낀 외로움. 말하다 보니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들어주었어요.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20년 전에 아내를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습니다. 아들은요? 예전에 혼자 산다고. 아들도 5년 전에 보냈습니다. 현장 사고였어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아내와 아들을 모두 잃다니. 그래서 일만 했습니다. 일하지 않으면 미칠 것 같았거든요. 그의 손이 컵을 쥐고 있었어요. 마디마디 굳은 살이 박인 손. 나는 조심스럽게 그 손을 덮었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이제 괜찮습니다. 이모 만나고 나서요.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식사 후 그가 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자주 왔던 곳이에요. 이모랑도 오고 싶었습니다. 벤치에 앉아 노을을 봤어요. 가을 저녁 공기가 선선했습니다. 이모. 네. 손 잡아도 될까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내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설렘을 느낄 줄 몰랐어요. 행복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요. 그렇게 해질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가 물었습니다. 다음에도 이렇게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좋아요. 차 안에서 나눈 대화. 조심스러웠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 그게 느껴졌어요. 월요일 아침 한바집에 들어서는 순간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인부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몇몇은 노골적으로 웃었어요. 이모, 주말에 소장님이랑 데이트했다며요? 젊은 인부가 대놓고 물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다 봤어요. 토요일에 한정식집 앞에서 손도 잡고 다니던데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때 태수 씨가 들어왔어요. 인부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가 내 앞에 섰을 때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그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인부들이 입을 다물었어요. 일이나 하세요. 남의 사생활 가지고 떠드는 거 아닙니다. 단호했습니다. 인부들이 하나둘 나갔어요. 우리만 남았을 때 그가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목소리가 떨렸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곧 잠잠해질 겁니다. 하지만 잠잠해지지 않았습니다. 먼 공사판에서 연애래. 재미 좀 봤을라나? 설거지를 하는 내 귀에 인부들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그릇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쨍그랑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이모, 태수 씨가 뛰어들어왔어요. 내 손을 보더니 구급상자를 가져왔습니다. 너무 깊이 베었어요. 그가 내 손을 잡고 소독약을 발랐어요. 따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건 주변 시선이었어요. 인부들이 또 수군거렸습니다. 저녁이 됐을 때 나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소장님, 우리 이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사람들이 다 알았잖아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문제죠. 여기서 일하기 힘들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수 씨가 내 어깨를 잡았어요. 사람들 말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잘못한 거 없어요. 하지만 저는 견디기 힘들어요. 손가락질 받는 게 눈물이 났습니다. 이혼할 때도 이랬었어요. 동네 사람들 눈총, 친척들 수군거림. 그때 느꼈던 수치심이 다시 밀려왔습니다. 태수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차 타요. 여기서 얘기하긴 힘들어요. 차를 타고 공사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조용한 공터였어요. 차가 멈췄을 때 그가 나를 바라봤습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이모가 좋습니다.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고생하는 게 안쓰러웠어요. 근데 어느새 이모를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아침에 한바집 가는 게 설레고 점심시간이 기다려지고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런 감정 아내를 잃고 나서 처음입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20년을 혼자 산 사람의 고백. 얼마나 외로웠을까. 소장님,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제 마음을 말하고 싶었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소장님이 좋아요. 근데 무서워요. 나이도 있고 실패한 적도 있고 전 남편 얼굴이 스쳤어요. 날 버리고 떠났던 그 사람. 다시 사랑한다는 게 두려웠습니다. 태수 씨가 내 손을 꽉 잡았어요. 저도 무섭습니다. 하지만 이모를 보면 용기가 나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두운 차 안, 달빛만 희미했어요. 소장님, 네, 정말 괜찮을까요? 우리, 모르겠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어요. 그가 내 뺨을 어루만졌어요. 따뜻했습니다. 천천히 가요. 우리,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무서웠지만 설레기도 했어요. 그날 이후 우리는 조심스럽게 만났습니다. 현장에서는 소장과 한바집 이모로, 저녁에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연인으로.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어느 날 현장 본부에서 감독관이 내려왔어요. 강 소장님, 잠깐 얘기 좀 합시다. 1시간이 넘도록 그는 나오지 않았어요. 나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자꾸 문 쪽을 쳐다봤습니다. 불안했어요. 한참 후 나타난 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나중에 얘기해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등이 축 처져 보였어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그가 말했어요. 저보고 이모랑 그만 만나래요. 숨이 막혔습니다. 네. 현장 기강이 흐트러진다고. 한바집 직원이랑 연애하면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냐고. 손이 차갑게 식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절했죠. 제 사생활까지 간섭할 권리는 없다고. 하지만 소장님 입장이 곤란해지는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는 단호했지만 나는 무거웠습니다. 나 때문에 회사와 부딪히고 있다니. 이혼할 때도 이랬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짐이 된다는 그 기분. 다시는 느끼고 싶지 않았던 감정이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터졌어요. 이모, 본부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해요. 태수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계약 갱신 시기라고 하는데 말을 멈췄어요. 이유를 알았습니다. 나 때문이었어요. 저 때문이죠? 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답이었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을 보며 계산했어요. 이 일을 잃으면 당장 다음 달 월세가 막막했습니다. 딸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하지만 그보다 더 힘든 건 태수 씨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새벽 5시 결심했습니다. 본부에 전화를 걸었어요. 계약건으로 말씀드리려고요. 제가 그만두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었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 사람에게 짐이 될 순 없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태수 씨가 들어왔을 때 담담하게 말했어요. 소장님, 저 다음 주에 그만둘게요.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뭐라고요? 이러면 소장님도 힘드시잖아요. 제가 나가는 게 나아요. 안 돼요. 그럴 순 없어요. 이게 최선이에요. 웃으려 했지만 눈물이 났어요. 그가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제가 회사 그만둘게요. 귀를 의심했어요. 소장님 미쳤어요? 30년 넘게 하신 일을 왜?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울음이 터졌어요. 왜 저한테 이렇게까지 하세요? 저 같은 사람한테. 소중하니까요. 이모 없으면 저도 의미 없어요.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저녁에 우리는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타협점을 찾았어요. 내가 이 현장을 떠나되 그가 알아본 다른 현장 한바집에서 일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멀긴 한데 거기 소장이 제 친구예요. 부탁해 둘게요. 괜찮을까요? 그럼요. 그리고 우리 곧 합쳐요. 네. 합치자고요? 진심이에요. 이모랑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혼자 사는 게 편하다고, 그렇게 살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평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소장님이랑 함께하고 싶어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오래, 길게. 일주일 후 현장을 떠나는 날이었어요. 인부들이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몇몇은 미안하다는 말도 했어요. 이모, 수고 많으셨어요. 다음에 또 봬요. 컨테이너 문을 닫을 때 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말을 걸지 못했어요. 그저 눈빛만 교환했습니다. 짐을 싣고 트럭에 올랐을 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태수 씨였습니다. 저녁에 봐요. 네. 사랑해요. 처음 듣는 말이었어요. 그 사람이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저도요. 트럭이 출발했어요. 백미러로 현장이 멀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3개월을 일했던 곳, 강태수를 만났던 곳, 새 현장까지는 1시간 거리였어요. 멀었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어요. 그 사람이 있으니까. 새 현장 한바집은 이전보다 작았습니다. 인부도 10명 정도. 일은 조금 덜 바빴어요. 소장은 태수 씨의 친구 박민수 씨였습니다. 50대 중반, 인상이 좋았어요. 태수한테 많이 들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태수한테 신세 진 게 많아서요. 박민수 소장은 친절했습니다. 인부들도 예전 현장보다 나았어요. 적어도 뒤에서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수 씨가 보고 싶었어요. 매일 봤던 얼굴을. 이제 주말에만 볼 수 있다는 게 힘들었습니다. 이모, 괜찮아요? 퇴근 후 전화가 왔어요. 네, 여기는 괜찮아요. 소장님은? 저도 괜찮아요. 보고 싶네요. 저도요. 짧은 통화였지만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토요일 태수 씨가 새 현장으로 찾아왔어요. 여기가 훨씬 좋네요. 깨끗하고. 그쵸? 저도 적응 중이에요.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근처 작은 식당에서 손을 잡고 걸었어요. 이제 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이모, 다음 주에 우리 딸 만나러 갈까요? 깜짝 놀랐어요. 딸이요? 네. 제대로 인사하고 싶어요. 저도 소개하고. 근데 딸아이가 뭐라고 할지. 괜찮아요. 천천히 이해시키면 돼요. 그의 손이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정식으로 시작해요. 숨기지 말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았습니다. 이제 당당해져야 했어요. 일요일 밤 딸에게 전화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지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응? 엄마가 사람을 만나고 있어.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누구? 현장 소장님이야. 엄마, 진심이야? 응, 진심이야.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엄마 행복해? 응, 오랜만에 행복해. 그럼 됐어. 언제 만나볼 수 있어? 눈물이 났습니다. 걱정했는데 딸은 생각보다 담담했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돼? 응, 갈게. 엄마 남자친구 구경해야지. 전화를 끊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고마운 눈물이었어요. 태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딸이 만나자고 해요. 곧바로 답장이 왔어요. 잘 됐네요. 저도 긴장되네요. 저도요. 잘할게요. 약속합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태수 씨와 딸이 만나는 날.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어요. 식당은 조용한 한식당으로 정했습니다. 딸이 먼저 도착했어요. 엄마, 지훈아. 딸을 안았습니다. 반년 만이었어요. 엄마 얼굴 좋아졌네. 화장도 하고. 그래. 응,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야. 이야기를 나누던 중 태수 씨가 들어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어요. 평소와 달리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딸이 일어나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지훈이에요. 어색한 분위기. 나는 중간에서 땀이 났습니다. 식사를 하며 대화를 나눴어요. 태수 씨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 가족, 그리고 나와의 만남. 지훈 씨 어머니를 정말 좋아합니다. 행복하게 해줄게요. 딸이 태수 씨를 뚫어지게 봤어요. 한참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잘 부탁드려요. 엄마 혼자 많이 힘들어 했거든요. 알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딸이 웃었습니다. 근데 아저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1예요. 엄마보다 5살 많으시네요. 네. 엄마가 좋으면 저도 좋아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딸이 인정해 준 거예요. 식사 후 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2분 시간 가지세요. 지훈아. 엄마, 행복해 보여서 참 좋다. 딸을 배웅하고 태수 씨와 단둘이 남았습니다. 딸이 참 성격이 좋네요. 네. 저도 놀랐어요. 이제 걱정 덜었네요. 그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이모, 우리 이제 정식으로 시작해요. 네. 결혼 준비도 해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드디어 시작이었어요. 진짜 시작? 그날 이후 우리는 본격적으로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태수 씨는 현장 계약이 끝나면 은퇴하기로 했어요. 나도 한바지비를 1년 더 하고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작은 식당 하나 차리려고요. 식당이요? 네. 음식 솜씨가 좋으시니까 같이 해요. 저 같은 사람이 식당을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울게요. 그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미래를 함께 그리고 있었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주말마다 만났어요. 식당 자리도 알아봤습니다. 어느 날 태수 씨가 작은 상자를 건넸어요. 이거 열어보니 반지였습니다. 소박하지만 예쁜 반지. 은주 씨, 나랑 결혼해 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네. 그가 내 손에 반지를 끼워줬어요. 딱 맞았습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저도 잘할게요. 우리는 포옹했습니다. 6개월 후 우리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이름은 밥상. 태수 씨의 현장 동료들, 내가 일했던 한바집 인부들, 딸과 친구들이 찾아왔어요. 이모, 축하드려요. 소장님, 행복하세요. 북적이는 식당, 웃음소리, 따뜻한 온기. 나는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태수 씨는 홀에서 손님을 맞았어요. 우리는 완벽한 팀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손님들이 다 돌아가고 우리만 남았을 때 태수 씨가 말했습니다. 은주 씨, 고마워요. 네. 뭐요? 제 인생에 다시 찾아와줘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저야말로 감사해요. 다시 살아있다는 걸 느끼게 해줘서 창밖으로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이었어요. 예쁘다. 그쵸? 은주 씨만큼은 아니지만 웃음이 났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말을 듣다니. 소장님, 앞으로 잘 부탁해요. 저야말로 평생 잘 부탁합니다. 우리는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새벽 5시
이제 더 이상 혼자 일어나지 않아도 됐어요. 옆에 누군가 있었습니다. 한바집에서 시작된 사랑.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어요.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